구독,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말까지도 다 해주시고 참 어이없는 일인데, 아니 뭐 김용현 이하는 뭐 그렇게 한이 맺히고 울분이 쌓였다고 쳐요. 응? 권력을 이제 잡게 되면 막 풀거도 생기고 뭐 이걸로 뭐 심하면 보복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테고, 또 지금 그 불명예스럽게 나간 군인 몇몇은 이번 기회에 진짜 뭐 한몫 잡을 수도 있다. 또 실제로 노상원이 그 현역 대령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진급도 시켜주고, 이번에 잘 되면 뭐 한몫 잡을 수 있다. 뭐 정보사 아마 HID 요원들도 그런 식으로 아마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의 윤석열 씨는 도대체 무슨 그 대통령까지 됐는데 뭔 한과 아직도 울분이 쌓여가지고, 아까 이제 뭐 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최고 높은 그런 제일 강한 권력을 대한민국에서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자기 부인 계속 공격하니까 그거에 열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재명한테 그 0.7% 차이밖에 못 이겼다고? 이런 나쁜 놈들 너희도 조작했지, 뭐 이런 심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그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세계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계엄에 관한 어떤 갈망이 한 1년 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올해 11월 말이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 입수됐다는 보고를 그때 받았고, 그게 이제 트리거 역할.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섰고, 찬성 의사를 보였죠? 네, 네, 나타냈어요. 이게 결정타였고, 그래서 11월 30날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때 그 전에 한동훈한테 전가를 해서 주말에 좀 보자 그랬대. 근데 한동훈이 씹어버렸다고. 그리고 사실 만나면 할 얘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김건희 특검법이지 정권 거덜내자는 법인데 그걸 네가 찬성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준비된 계획이 있다. 이걸 통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계획이 우리가 봤던 계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긴박했다. 그리고 법적 검토도 다 했다. 이래가지고 주말의 용산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나는 한동훈을 만나 그렇게 얘기하고 준비된 계획이 있다, 뭐 했다 이러면 여러 번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다 점검했다는 얘기고, 준비된 계획이 있다고 통보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안 나타나니까, 아예 씹어버리니까 이제 암살은 맨 나중에 결정된 것 같아. 사실은 보고 협박을 하고 주저앉히고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계엄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안 오니까 아예 사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암살 쪽으로 이게 좀 기운 거 아닌가. 그때가 햄버거 회동이 막 열릴 때입니다. 12월 1일 날 일요일이거든. 그날 롯데리아 1차 회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3일날 당일에 2차 회동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이미 분위기가 노상원이 수첩에 나가 있는 대로 뭐 수거, 처리, 사살 이렇게 나가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씹어버릴 때라고. 윤석열, 한동훈 둘의 관계도 참 흥미로워요, 보면. 어떨 때는 이쪽에서 씹고, 어떨 때는 저쪽에서 씹고. 박정희와 김재규의 관계 아닙니까? 이제 한동훈이 이제 뭐 또 옛날 이제 로마로 치면 시저와 브루투스라면 한동훈이 브루투스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또 실행은 잘 못하잖아요, 본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 그 다음에 탄핵, 이 두 가지에는 이제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건 윤석열의 관점에서 보면 브루터스죠. 그렇죠. 저놈이 나를 결국 무너뜨렸구나. 한동훈 저놈이 결국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저놈이 나를 결국 하늘로 이끌어.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스토리는 섹스피어 비극 맥베드하고 비슷하지. 자, 그럼 이번 계엄 내란사 때 한동훈이 또 상당히 트리거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가 트리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오판하고 방심했던 것이 바로 이제 실제 군 지휘관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줄 거냐, 전투 병력들 움직이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나오는 건데, 자, 보면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사실은 그 남북 간 무력 충돌 유도, 이걸로 사실은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네가 생각해도 명분이 약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어떤 건강성,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교전이 일어났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10월이 제일 위험했다. 그 막 위협 사격하고 이랬던 거예요? 훈련. 원래 6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월경에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하고 다연장 로켓을 330발을 쐈거든. 어마어마하게 쏴댄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10월 9일날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가. 이러고 나서 11월 27일날 또 대규모 사격. 그러니까 북한이 반응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원점 타격을 검토한 건 이게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영토 타격까지. 그러니까 뭐 국지전이 일어나서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아, 그 제 말을 취소해야겠네요. 우리 군이 건강해서가 아니고 거의 뭐 일단 뭐 그 사람들은 지시받은 대로 했겠지만은 갈 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오히려 우리가 김정은이 현명하게 판단했다 또 뭐 이런 또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러시아 가고 있었거든. 아, 그 이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특수부대, 포, 미사일이 다 러시아로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판 벌릴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옛날 베트남전에 가니까 그때 김일성이 막 그 삼척엔 무장공비, 김신조 막 내려보냈다고. 그거 월남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것 때문에 예비군 제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우리가 북에 반응을 못했다. 얼마나 북에 우리를 흔들어댔는데 반응을 못하고 그냥 이제 남쪽에 가야 되니까. 지금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이 북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별다르게 안 일어났는데 천운이죠. 뭐 사실은 얼마든지 교전이 일어날 법했지. 혹시 북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초기부터 정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김여정 성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쪽 그 군에 대응을 하고 같이 만약에 거기에 뭐 보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 결국 윤석열 정권 도와주는 거다. 우리는 그 짓은 못하겠다.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점이야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북한도 전략의 판을 짜고 있다는 식으로. 아, 거기도 다 전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뉴스가 그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된 게 푸틴이 부탁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가 있었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식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전투 경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기회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가 베트남 파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에 갔다 오고 한국군이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비슷한 기회를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투 또는 심하면 일종의 전쟁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국내 정치 상황을 그걸로 어떻게 뭐 제압을 하려고 그랬다. 뭐 풀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려고 말하자면 그런 남북 간의 그런 무력 충돌까지 유발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가를 절단내려고 했던 거야. 이건 어디다가 이게 넘겨야 되나? 이거 국내 재판만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뭐 민생이 어떻고, 뭐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을 살피고 전부 개소리입니다. 외환과 내란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부 개소리예요.
자기 권력의 어떤 극단적인 그 상황을 설정하고 나라를 절단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저런 불분명한 태도가 정치 혼란을 부채질하는데 이런 식으로 열흘만 가보십시오. 상당히 심각해질 걸.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각종 이상 징후가 이게 주가도 물론이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국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몰라. 이게 지금 탄핵을 해놓고도 이렇게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열흘 또는 뭐 보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국가가 한동안 아주 뭐 파국적인 위기를 걱정해야 될 거예요. 뭐 외교도 외교대로 걱정이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한테 제일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역시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 근데 정말 이거 빨리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저런 내란의 진상도 지금 뭐 거의 20일이 지나도록 아직 몸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권력 설계도라든가 작전 계획이 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블랙의원 시한폭탄들이 돌아다니고 권한대행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20일을 흘렀는데 지금 또 한 20일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는 외국에서도 한국은 못 믿을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다. 그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도 지금 바로 지금 발족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탄핵은 뭐 알다시피 뭐 최장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탄핵 심리가. 그래서 이제 빨리 내란 속에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내란 속의 구속 이것도 물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특검. 그래서 검경이 거의 내전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이 내전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이거 정리해 주는 게 특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윤석열 체포와 그에 따른 어떤 수개 혐의를 갖다가 이제는 구체화하는 거. 요게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도로 따지자면 이 세 가지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윤석열이 저렇게 계속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막 선동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 밑에서 허수아비처럼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또 그거 믿고 사실은 또 좀 약간 버티고 있는 것도 여전히 정치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무슨 내란이다 뭐다 할 때는 적장을 잡아가지고 항복을 받아야 사태가 종결되는 거지. 예. 저렇게 성문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한다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저 어떻게 성을 폭파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이제 처리를 해버려야죠. 그 박근혜 때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뭐 이번에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거기가 품격이 있었지. 거기는 탄핵 전에도 임기 단축하겠다고 했고 사과도 하고 다 잘못도 했고. 시인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헌재 심리도 지연을 일부 했지만 원만하게 갔어요. 원만하게.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된 것 같은데, 자,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또 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과 외환이 최고의 본질이고, 그걸 입증하는 거고, 그 와중에 있었던 무수한 범법 행위들,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단체 구성 같은 거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지휘 체계를 문란해서 항명으로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군인 기본법이라든가 군 형법을 봐야 되겠고. 근데 12.12와 비교하면 그 12.12는 군사 반란이 해당이 됐잖아요. 네. 그 죄명도 그렇고. 그 내란죄로 돼 있어요. 네, 내란죄도 돼 있고. 군 형법으로는 군사 반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사태도 군사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저는 모호한 구석이 있지 않나 해서.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거든. 예. 그때는 전복형 쿠데타고 지금은 친위 쿠데타니까
일단은 항명이냐 내란이냐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군대가. 근데 그때는 항명이냐 내란이냐가 아니라 내란이냐 아니냐예요. 네. 그건이지 다른 건 없었거든요. 이번엔 조금 복잡한 게 있죠. 그래서 중간 부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서 기백 있게 직언하고 저항하는 장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태환, 김진기 같은, 또는 정병주, 이런 어떤 장군들이 한 명도 없었다. 딱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정도 군의 명예가 실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군이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된 그 적극 가담자, 중요 가담자들은 정말로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이 본보기를 남기지 않으면 이 군 전체가 이상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는, 저도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양심사령한 거는 돌아선 거는 일단 보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엄정하게 군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 전체가 지금 완전히 병들게 생겼습니다. 완전. 뒷날의 어떤 경계 차원에서라도 엄정하게. 네. 그게 읍참마 속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가담자들까지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 가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 군 통수권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 아니, 저는 진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이 많지만 이 세계에 우리가 뭐 거의 6위권, 우리 국방력이, 군사력이, 우리 한국군이 나름 뭐 지금 핵무기만 없지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잖아요. 네. 이런 대한민국의 군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죄가 저는 진짜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 예. 이거 당분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그래도 뭐 말 많고 탈 많았지만 그래도 이까지 오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그래. 그죠? 뭐 돈도 많이 들였고 또. 네. 아니, 그럼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 그러니까. 참, 야, 이거를 한순간에 이렇게 지휘체계 망가뜨리고, 군인들 저렇게 바보 만들고, 주요 지휘관들 다 그냥 구속되게 만들고. 네. 응? 검찰은 뭐 신났어요. 이번에 또 자기들 이제 어떤 걸 보여줄 기회다. 자기들의 어떤 위상을. 대통령까지 이제 하고 나면. 아니, 검찰, 대통령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구속할 집단입니다. 개혁이 선포되고, 그날 11시 40분에 대검 대책회의가 열렸거든요. 그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아. 경찰, 국정원, 군은 다 밝혀지고 처벌받는데, 왜 검찰 대책회의, 그게 제일 빨리 열린 거거든. 그런데 대법원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태를 관망하겠다 해요. 근데 검찰은 바로 회의 소집이에요. 대응 양상이 달라. 빨라요, 빨라. 그러면 무슨 대책을 협의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나와. 다 나오는데 여기만 안 나온다. 이것도 검찰이 지금 다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뭐 오늘 대략 하실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독립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2주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조성식의 어퍼컷에 대해서 이거 지금 채널명을 좀 바꿀까 사실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검색창에 들어가면 오마이TV에서 제가 2년간 그동안에 했던 그 코너, 그게 계속 떠서 이 검색이 잘 안 돼서 지금 채널명을 바꿔야 하는 이런 고민이 있고, 우리 좀 구독자분들 좀 많이 좀. 어퍼컷은 어땠고, 레프트 훅으로 바꿔요. 라이트 훅으로 바꾸든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튜브가 좀 약간의 폐단도 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사실관계보다는 의견이 앞서는. 뭐 그렇죠. 그 뭐 의혹 아니, 의혹도 합리적이면 상관없는데. 아, 그렇죠. 근데 팩트와 논리가 없이 그 의견만 갖고
만드는 유튜브들이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성식 기자는 탐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맥락과 어떤 그 논리, 팩트를 쫓는다. 그런 점에서 신뢰하고 좀 시청을 해주시면은 다른 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여기는 쌓이는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김정대 TV에도 한번 좀 불러주세요. 네. 구독자가 쑥쑥 늘면은 네. 제가 여기서도 단독 기사 하나 내겠습니다. 아, 좋죠. 네, 예, 네. 예. 아니, 뭐, 지난주엔가 부승찬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사실 지금 구독자 수에 비춰서는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 해야 될 말까지도 다 해주시고. 네. 아니, 뭐 제가 다 아는데. 자, 오늘 김종대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이렇게 특별히 좀 찾아주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뭔가 약간 단독성 있는 또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기대하십시오. 네네. 계속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게? 아니요, 연습 잘 됐나 보고.